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어떤 세상이 어떻게 오는가 그 자체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환상과 거짓이 완전 드러나고 깨지는 그런 시간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타자가 남이 거짓말하는 것을 사람이라면 그것을 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어나지 못하게 한 게 뭡니까? 바로 백신입니다. 자, 백신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이 밑에 있는 수기가, 아래에 있는 수기가 머리까지 올라오는, 머리로 올라오게 되면 수기가 머리로 올라오면 머리가 굉장히 상쾌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이 수기가 뿌리로 귀장하듯이 가을이 되면 사람은 머리로 사이 수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주 명쾌해지고 상쾌해집니다. 사실 가을이 되면 옛 선인들이 말했듯이 예수, 공자, 석가보다 더 일반 사람도 도통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통을 하게 되는데 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았던 이런 집단이나 존재들이 더 이상 살 곳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급히 딥스애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깨어나지 못하게끔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무안에서 폐렴을 뿌려가지고 신종 코로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시작한 뇌염은 일본 뇌염이라고 계속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중국 무안 폐렴은 왜 신종 코로나 19라고 또 명명을 합니까? 중국 놈은 자기가 안 좋은 것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좋은 것만,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봤듯이 걔네는 대놓고 반칙도 하고 그것을 오리발 내밀는 그런 짓거리를 아주 서슴없이 합니다. 그것이 인성 속에 반만 년 동안 그렇게 쌓여졌기 때문에 걔네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걔네가 좋아지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명하는 시간에 완전 밝아지는 사람이 영대가 굉장히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시간대에 들어선 걔네들은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발악에 또 춤추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정치꾼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정치꾼들이에요. 정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딥스라든지 뭐 중국 애들 입맛에 맞게 우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어떤 고유의 어떤 심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쁜 점만 자꾸만 들춰내가지고 우리를 바보 천치로 만든 그런 행위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때가 됐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뿌리고 코로나는 너무 약하다. 이제 더 센 것 천연들을 뿌리겠다고 공공연히 빌 게이츠가 말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걔네들이 딥스애들이 말을 하고 그리고 항상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유대 경전에 뭐 알리고 행하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그래서 14.8 카드인가 뭐 그런 카드도 뭐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나하나씩 처리를 하죠. 그것이 바로 악의 세력. 악이라는 게 뭐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런 악의 세력들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하는데 그 발악이
예전처럼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이 전쟁으로 무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서 판을 갈아버립니다. 자, 병이 돌고 자기 병에 대한 어떤 처방을 자기들이 내리고 이렇게 하게 자기는 괜찮다고 이렇게 여기겠지만 하늘은 공정합니다. 자, 그것은 그들의 힘을 빌어 인간이 아닌 사람이 아닌 잡귀들이죠. 인간이 아닌 인간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병이 왔을 때, 지금 면역력 체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또 다른 병이 왔을 때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절대 그냥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을 내려다 줍니다. 그 약이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먹고 있고 항상 주위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용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마늘이라든지 쑥이라든지, 우리 쑥은 절대 먹지 마시고, 쑥은 많이 오래 또 복용하게 되면 시력이 감퇴가 됩니다. 그래서 쑥은 뜸으로서 뜨고, 그래도 추젓을 먹고 마늘을 먹고, 우리나라 산천에 나는 나무를 먹고 하면은 다 그것이 해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독하려고 하지, 백신 맞은 사람들은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길이 있구나,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갱생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그게 이제 1년이냐 2년이냐 그 한참 뒤의 일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조선과 고려에 대해, 이조와 고려에 대해서 어떤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또 하나 해놨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사항들이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가르쳐 줘야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순간 자체가 일주일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금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지금 내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수행 기운이 엄청나게 많이 세게 들어옵니다. 이런 기운이 오네?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1시까지 수행하다가, 그리고 잠에 들다 다시 5시에 일어나고 또 수행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수행하는 과정 속에 이 제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 빌 게이츠가 팬데믹. 우리가 이제 제가 한 25년 동안 고3 애들 쭉 가르쳐 왔지만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보통 대략 학생할 때 제노사이드 이거 많이 썼지만은 팬데믹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많이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건 팬데믹 전염병 최고 위험 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밑에 전염병 혹은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전염병의 경보 단계 중 최고 등급을 뜻하며, 팬데믹이란 말은 그리스어 팬과 데모스, 데모스가 사람이고 팬은 모든이죠. 자, 우리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영어 단어 자체가 그리스, 로마, 또 독일어, 프랑스의 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합성화 된 것이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결합해 만든 것으로 모든 사람이 감염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유래됐다. 자, 우리가 이제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오죠. 빌 게이츠가 2차가 곧 온다고 경고하면서 천연두를 말하고 있는데, 자, 천연두, 나 우리 어릴 때 60년대 또는 70년대까지는 그래서 우두를 맞았죠. 그래서 난 그냥 천연두 이렇게 우두 맞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모르겠습니다. 괜찮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천연두는 단지 천연두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연두 다음에는, 이 천연두가 대발하면은
바로 급살이 자 천연두가 이제 코로나가 번지듯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대발하게 되면 크게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급살이 옵니다. 급살이 뭐라고 그랬죠? 먹다가도 죽고 자다가 죽고 말아가도 죽고 웃다가도 죽고 뭐 이렇게 죽는 급작스럽게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것은 신계에서는 개벽신장이 위에 그 혼줄인 인당의 혼줄을 끊어버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병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천연두가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방금 얘기했죠. 일루나미티 애들은 반드시 예고를 해줍니다. 예고를 우리 이제 잠깐 저희 빌 게이츠가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지구촌 천연두 테러 가능성은 제기했고 WHO의 전담 조직 두고 다음 팬데믹 대비해야 생화학 테러 유행병은 코로나19보다 심각해 하면서 천연두 테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말은 자 지금 이제 코로나 뿌린 게 뭐죠? 그 자체는 우리 지구사의 인간을 72억 인구에서 5억을 줄이려고 하는 어떤 계획 아래서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한 건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지를 않고 그것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봄이 형성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코로나로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보다 다른 합병증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신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여기 이쪽 시청으로 오면서 시청에서 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볼 수 있는 여러 프랭카드라든지 뭐 어떤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다 보니까 백신 접종자 죽은 사람들 추모하는 그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옆에 백신 접종 전에 건강, 백신 접종 후 죽음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그렇게 이제 위령제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 해소를 하고 몸에서 이제 저항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천연두가 뿌리를 뿌려질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 지금 백신 맞은 1차, 2차까지 봐도 85%가 넘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차를 맞건 2차를 맞건 3차를 맞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맞으면은 몸이 상태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겠죠. 자,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천연두의 모습이죠.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사람들이 6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초까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냥도 하고 아니면 또 그냥 다니는 사람 많은데 이제 언제 80년대 그때부터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없는 이제 천연두가 다 이제 소멸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소멸이 된 건 뭡니까? 이제 감춰놓고 이제 때가 되면 그 때를 알리기 위해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시두 손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되면 천연두가 터지면서 이제 급살이 오게 되고 새로운 세상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빌 게이츠가 앞으로 천연두가 창궐할 것임을 예고했다. 일루나미티는 무슨 일을 실행할 때 미리 예고하는 전통이 있다. 유대인 경전인 탈무드에는 미리 예고하고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 그동안 수많은 좀비 영화 출연한 것도 미래의 세상을 미리 예고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그것은 묵은 기운이죠. 자, 이미 묵은 기운이 채워진 곳에는 절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수행시는 엄청난 새로운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기운하고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동안 수행한 것이 누적이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하여튼 그러나 일반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도 그냥 알아듣습니다. 왜? 이때가 지금 어느 때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옛날에 이야기할 때는 그냥 비웃음을 웃었죠. 코웃음을 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눈여겨 듣고 이제 때만 칠 때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아 이제 뭔가 되는 거구나. 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고 말해도 없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제 자신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계속 오시는 분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6개월, 그 상태마다 단계별로 굉장히 많이 변화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안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 됐다. 그분들이 보여준 그 모습을 보고 토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몸이 바꿔지는데 한 1년 6개월이 걸리겠구나. 근데 앞으로 1년 6개월 시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저 자신도 답답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새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다 시간과 그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 방송을 오랫동안 보시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보신 분도 있고 한 1년 보신 분도 있고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몸이 바꿔지는 분도 있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사실 이것을 보고 이 방송을 보고 지금이 어느 때다. 지금 내가 이때까지 우리 뿌리 역사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뿌리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당만 빨고 그렇게 되면 어떤 미친놈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남이 돼버리죠. 미친놈, 미친년이 되는 겁니다. 좀 속된 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자, 이제, 근데 그 물에서, 당근이나 물을 빼고 나서 이걸 공부하려면 자기 몸에 엄청난 그 타격이 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하나의 종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를 개종을 할 때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응했던 신명들이 빠져나갈 때 반드시 보복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자, 보복을 하고 빠져나가는데 근데 그 보복을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이겨내면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데 만약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당군 파는 애들이 이런 것을 공부하고 역사를 다시 이제 반만년 문자로 보여준 역사를 인식을 하고 이게 나도 공부해야지 공부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너무 힘들어요. 사실 죽을 고비를 겪어야 될 겁니다. 저도 한 10몇 년 동안 당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걸 하면서 당군을 빼고 공부하는 중에 산에서 떨어진 겁니다. 산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나쁜 기운이 확 빠져나가는 게 아니었는가. 그때부터 정신이 더 맑아지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그냥 차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때 뭔가 뻑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수행을 하는데 예전에는 가슴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작년, 재작년 때는 계속 머리가 시원해지고 이런 기운이 왔는데 이제 가슴으로 머리로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왜 안 올라오지? 가슴은 시원한데 온몸은 시원한데 머리 쪽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저께 언젠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뭐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수행하니까 머리가 아주 예전과 같은 그런 기분이 다시 오더라고요. 이거 막고 있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수행을 오래 했고 하지만은 항상 더 센 게 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마가 더 센 마가 달라붙습니다. 어떻게든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세력이 있게 되죠. 그것을 이겨내야지 더더 성숙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훈련 교관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 훈련은 없습니다. 지옥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마가 들어오는 그것이 자기를 키우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엄청난 마들이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이죠. 잡귀들이죠. 그러니까 척신들, 자기나 자기 조상들이 한 업보에 대한 그것을 안가품하기 위해서 이 몸에 달라붙는 귀신들, 그것을 척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척신들이 달라붙습니다. 공부하지 못하게끔. 자, 공부 못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만약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안 아프게 되면 그건 공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사람 항상 아프게 됩니다. 한번 크게 아픕니다.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이제 촬영하고 녹화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 우리 이제 성사범이 갑자기 허리가 나갔더라고요. 허리가 나가 잘 걷지도 못하고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러고서 이제 마장이 왔구나. 이제서 마장이 왔구나. 근데 그 말이 크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아프면서 이제 치료받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며칠에 거쳐가지고 교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장이 와요. 이 허리 한번 다치면은 이 기운 자체가 상하 기운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운이 확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 변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픈가 안 아픈가 어디가 아픈가 그 자체를 그냥 보면 얼굴에 다 나타나니까 그렇게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그걸 읽게 되죠. 근데 지금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 백신이 독이 조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또 백신을 맞는다 이제 자, 우리나라 사람들 방금 했잖아요. 우리나라 먹는 음식만 잘 먹어도 백신의 독은 다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게 얼마만큼 되느냐. 근데 그 과정을 넘기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백신 맞은 사람 백신 독 빼주겠다 이렇게 저는 말을 못합니다. 왜? 그 백신 맞은 사람을 한번 하고 나서 완전 전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 정도는 아니지만은 저 임파선이 완전 부어버리고 혓바닥이 돋아가지고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아니까 한 며칠 만에 뺐지만은 그런 순간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 방송을 잘 듣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백신 맞으면 자꾸만 이 몸에 대한 거부감이 오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들으면은 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지 어떤 방송을 듣든지 하면 거기에 신이 응하게 됩니다. 이 방송은 굉장히 올바른 정신, 역사의 어떤 맥을 있는 정신적인 를 담당하는 신명이 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몸이 굉장히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백신 맞은 사람 중에서 이 방송을 계속 듣고자 하는 분들은 항상 숙두를 하세요. 숙두를 하시고 또 추져서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방송 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의 길로 가는 것, 어떤 올바른 공부의 길로 가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들고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사람들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못 해요. 왜? 제가 당해를 받고 그런 공부하는 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사실 허리가 나간 상태에서 이건 병원에서도 못 고칩니다. 못 고치고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서 하는 것은
허리 수술한다고 디스크 수술해가지고 허리 째가지고 거기다 뭐 스탠스라든지 뭐 철사 이렇게 엮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움직이다 보면 또 틀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 되면 평생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준비한 걸 조금 하겠습니다. 자, 반만년 문자로 그대로 보여줄 역사 진실을 확인하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제 지금 돌아가는 사실만 이야기해도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근현대사를 이야기해주면서 무엇이 잘못되고 이걸 바꿔야지 이게 된다. 자, 우리가 이 방송을 처음 보시거나 또 뭐 몇 달밖에 접하시지 않은 분은 다시 보기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제가 아까 방금 얘기한 거짓과 환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얘기했죠. 거짓과 환생에서 깨어나는 것은 지금 와서 이 상태에서 와 보니까, 자, 불교, 기독교, 유교 그때 그 시간대는 굉장히 하나의 큰 덕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을 그만큼 깨어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 모든 것이 밝혀지는 이때 보면, 자, 유교, 불교, 기독교 자체가 모두 사기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종교라는, 자, 일본 학자들이 이게 번역하면 기가 막힙니다. 자, 릴리전을 종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종교. 자, 이거 신이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간머리에 보일 시자. 자, 간머리가 가시 보이면, 자, 가시 신이에요. 그렇죠? 가시 신인데, 자,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이름이 신인 분은 누구십니까? 염제 신동씨예요. 염제 신동씨에 보일 때까지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거나 드러나면 종교라는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 분의 후손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 심성, 그 DNA가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아셔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바로 계신다는 얘기죠. 자, 그걸 알고 나면 우리가 피상적인 그냥 하나님 미력 존벌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 몸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우리 조상님이 하나님이셨다. 뭐 그것은 굳이 옛글을 다시 끄집어내서 방송했던 거 끄집어내지 않아도 이제 아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또 이거 방송할 때, 자, 역궤를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때다. 지금 어느 때들은 말해주고 있고, 지금은 터닝 포인트, 전환점. 바로 이제 그 운동 방향이 틀려지는 전환점으로 오는 시간대이다. 자, 이것을 역궤를 풀어가면서 이때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이야기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책을 보자 하면은 수십만 권이 되겠죠. 수십만 권이 안 되겠죠. 하여튼 그 내용 속에 나온 것은 몇백 권이 적어도 되겠죠. 네, 그렇게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했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 몸이 어떻게 바꿔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한 게 우주 변화 원리, 주역은 물론이고 이제 한동석 씨의 우주 변화 원리라든지 뭐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죠. 있으니 현재 그리고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되어가는 과정과 아울러 조만간에 세계가 어떻게 더불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감없이 말을 할 수가 있었다. 지금은 해원 시대다. 요 해원 시대라는 말만 딱 나오면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조 때 억울하게 죽은 그 천민들이 후손을 통해 가지고 그 원을 풀기 위한 장이라고, 원을 푸는 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풀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 안에 또 그 이면에는 앞으로 오는 후천 세상, 앞으로 오는 대선생을 가르치는 키우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방곡곡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지금 어떤 그러니까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로 나오기 전에 그 해죠. 2008년인가요?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 있는 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아,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죠. 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같이 일었을 때 같이 일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지 그때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던 가능성만 있다는 거지 실제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용이 거기에서 이 우리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기운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모르게 깃발을 들어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못 듣고 뭐 반박하는 사람은 반박하겠지만은 전에 있는 사실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원 시대에 원을 풀어가면서 그 우주에 하늘의 대영재들 큰 영재들 이 대한민국을 키우고 있죠. 자, 그것이 키워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한 마음 하나 잘못되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부하는 사람은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하게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말 조심, 행동 조심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항상 몸을 단련해 주어야 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이 생각이 제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운동도 제대로 하고 어떤 거 하면서 몸에 기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이 들어와서 무엇을 한다? 그것은 헛방이다. 신이 떠나면은 그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해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원시대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지금 좌빨들이 하는 짓거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네들이 저렇게 해서 해원을 하게 되는 거구나. 쟤네들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인간 같지 않은 그 거짓말 거짓말 많이 하고 기만을 많이 하고 하는 건 자, 우리가 예전에 천민들은 어땠습니까? 사실을 말하면 사실대로 말해라 했으면 사실을 말하면 죽여버렸죠. 거짓을 말하면 그냥 맞고 끝났지만은 사실대로 말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천민들은 진실을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말만 그것이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것이 DNA로 전달돼서 후손들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좌빨들은 거의 보면 조선시대 때, 이조시대 때 거의 천민 출신들입니다. 물론 이런 천민 출신은 고려시대 때 어떤 귀족이겠죠. 그러니까 이 이조가 행한 짓들은 하늘에서 절대 용서치 못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늘에 대고 죄를 주면 빌 곳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씨들이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칠 것에 대해 알고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급선무에 먼저 가장 빨리 먼저 해야 돼요. 자, 대비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 나오죠. 그 대비하는 일이 바로 몸을 만드는 일이다. 그 몸은 어떤 병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몸은 천지 기운을 온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이게 그냥 됩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습니까? 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해가지고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이 탁한 기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 가서 나 자신에게 탁기를 빼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사실 아파가지고 어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왜? 자기 아픈 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플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체면이 있고 조그만 사람은 아프면 남한테 자기 몸을 드러내 놓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 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이 좋아지는 어떤 순간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체면 뭐가 다 던지고 아픈 사람들 자꾸 와가지고 아프는 것은 선생이에요. 자, 어떤 큰 선생님, 저도 얘기했지만, 자, 대병은, 큰 병은, 대각을 위한, 큰 깨달음을 위한 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순간에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잠깐만 겸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몸은 천지균을 온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스스로 터지고 깨지면서 몸으로 철저하게 익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럴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되어진 도인을 만나. 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수행을 계속 해왔던, 평생 수행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도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도인을 만나 그동안 살면서 몸에 채워진 탁한 기운을 빼내면 된다. 자, 기운만 빼내면 지금 엄청난 좋은 기운이 오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새로운 기운이 올 때 또 기운이 막힙니다. 그 막힌 기운을 또 빼주면 되고, 그것이 하는 것이 선생이 하는 일입니다. 뭐 선생이 특별히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전에 성철 스님이 해인사에 계실 때 성철 스님이 만나려면은 3,000배를 해도 만나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건방지게 지가 뭔데 3,000배를 하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3,000배를 해가지고 딱 성철 스님 만났을 때 딱 한마디, 착하게 살아라. 근데 그 한마디가 가슴에 확 와닿던 겁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그 분이 말씀이 옳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떤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몸에 수행하면서 몸에 나쁜 기운을 다 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몸에 나쁜 기운을 빼고 나서 이 말 들어라.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금지옥엽처럼 그렇게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자기의 어떤 나쁜 기운만 이렇게 빼내면, 묵은 기운이죠. 묵은 기운이면 빼내는 방법만 알면은 이런 공부가 굉장히 머릿속에 싹싹 들어옵니다. 자, 그동안 살면서 몸에 채워진 탁한 기운을 빼내면 된다. 그러면 10년이라는 시간을 1년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되어질까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사람에 9사람은 결코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죠. 10%죠. 10%.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죠. 사실 그런 분들을 또 만나기도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제 몸이 탈진이 돼도 기가 다 빠져나가도 그렇게 제가 아는 이상 아는 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좀 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전 여기서 방송에서 중국이 무너진다는 말로 시작하면서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통해 말을 했다. 그리고 병으로 판을 뒤집어진다고 하였고, 방송을 시작한 2019년 그 해, 제가 방송은 사실 그 2019년 1월 18일 날 성상원 대표를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3월부터 방송을 찍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4월부터 이제 방송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그해 중국 무안에서 폐렴이 돌았고, 그것을 중국 무안 폐렴이라 부르다가 신종 코로나 바코쳐 부르게 되었고, 이 코로나는 곧이어 전 세계를 강타해서 한마디로 세계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했다가 생각보다 많은 주간이 죽지
않았는데 그것이 백신 때문인지 사람 몸에 항체가 생겨서인지 변이가 되어서인지 여하튼 코로나는 더 이상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병이 되었는데 이에 빌 게이츠는 2차 팬데믹을 예고하면서 천연두를 언급하고 있다. 자, 방금도 아까 맨 앞에 얘기했죠. 언급하면은 곧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또 이제 천연두엔 백신이 나오겠죠. 자, 이제 그 백신 속에 자, 백신을 천연두가 문제가 아니라 백신 속에 하이드로겔이라는 어떤 산화그래핀 그것을 투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에서 이제 우리 이제 증산 선생 하신 말씀은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이분이 앞으로 돌아갈 일에 대해서 천지공사를 했으니까 그 공사 내용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비트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시대가 어떤 시간이 도래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앞으로 만병이 들어오니라. 만병이 뭡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가지각색이 병들이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휘날레의 장시간 그것이 뭐냐? 급살입니다. 이 급살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몰아쳐서 살아남기가 어려우리라.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시두가 천연두입니다. 없다가 때가 되면 이외 콩두 이 병병자의 병병약의 그 부수에 이 콩두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몸에 그 막 뭐 두드리 같은 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천연두 시두라고 하죠. 천연두를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약 시두가 대발하거든 크게 일어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자, 이때가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거의 100% 120%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말씀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이제 준비해야 돼야 됩니다. 자, 그 날을 기다릴 때 근데 나 그때 죽을 거야. 나 그때 죽겠지. 이제 후회 없이 그날까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어. 이런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속담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하늘에서 죽일 기운을 던져주면은 반드시 죽일 기운을 내리면은 반드시 살 기운은 한 곳은 반드시 열어줍니다. 그 구멍을 찾아야 됩니다. 그 구멍이 바로 원시 반문한 그 길입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 틈 없이 돛을 짜놓았느니 이게 천지공사입니다. 제 한도에 돌아다니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을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나들게 하여 자 사람의 뱃속에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 이거 오장육부의 작용이에요. 그 오장육부의 병이 들면 반드시 머리에 병이 들게 되고 머리에 병이 들면 오장육부가 반드시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약을 쓸 때도 항상 오장육부를 다스려가지고 머리를 다스리는 머리에도 머리 혈전에도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때리면서 그러니까 머리를 그때 한번 가르쳐줬죠. 머리를 때리는 그 조탁법 아마 조탁법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매일 하면은 얼굴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체질과 성격을 고쳤으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구라. 그러니까 말뚝이라도 말뚝 별 쓸데없잖아요. 기운만 붙이면 쓰임이 된다. 라는 말은 뭡니까? 내 자신이 비록 지금은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 자신이 마음이 깨끗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한다면 하늘에서 기운을 던져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운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되어지면서 내 자신이 그냥 내 자신을 어떤 상태로 규정을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난 이거밖에 안 돼. 자기가 뭔데 왜 자기를 규정시킵니다. 우리는 태울 줄 합니다. 태울 줄 뭡니까?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준시대입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운이 달라붙게 됐고 그 신명이 응하게 됩니다. 신이 응하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히하여 마음과 잎을 뜻으로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처지지 말라. 자, 항상 뭐니까 사람이 가장 나쁜 게 뭡니까? 구업을 짓는 거예요. 구업을 짓기 입으로 짓는 죄는 아주 가볍죠.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업이 자기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이 구업을 잘 지면 이 세상 만사가 편합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막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 집은 필시 안 좋은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말을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관건을 가진 자는 모든 척에 걸려서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점차 낮아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덕이 뭡니까? 그 사람한테 바른 생각,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은 바른 진리를 말할 수가 없죠. 바른 역사도 알 수가 없죠. 부단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묵은 기운이 채워져 있는 곳에 큰 운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까닭이라. 묵은 기운이요. 자, 묵은 기운이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같이 탁한 기운이 계속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항상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을 항상 빼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몸을 항상 움직여 줘야 됩니다. 많이 걸으면 탁한 기운이 그만큼 또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날씨가 좀 4월부터 따뜻해지니까 이제 이 흙길을 맨발로 한 1시간 정도 걸으시면 아주 나쁜 탁기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떤 이제 새로운 기운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방법을 다 가르쳐 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몸이 깨끗해지면 이제 앞으로 이 개벽 신장이 내려치는데 그 병으로 나타나지만 심신이 깨끗하면 병이 접근을 안 합니다. 자, 심신이 더러운 사람은 다 속가집니다. 한마디로 다 갑니다. 자, 중국 인간들 굉장히 더럽죠. 자, 전에 한번 이소룡의 정문문을 한번 보세요. 이소룡이 어디 가다가 이제 그 동물원에 갔는데 어린이 공원인가요? 거기 가보니까 개와 중국인은 출입 금지 딱 나와 있더라. 그걸 보고 이제 붕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전부터 중국인은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래 된 놈이죠. 된 놈이 뭡니까? 떼놈이라고 그러죠. 근데 때가 많은 사람이 된 놈인데 되어 먹지 않은 놈이라고 해서 된 놈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부잣집 마루와 방과 곶집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히 채워 있느니라.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되고 뭔가를 하겠다. 이제 세상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 뭔가 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의 몸을 자꾸만 씻어내야 돼요. 이제 버려야 됩니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순간에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때 공부를 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온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순간순간을 버리면서 이제 깨달음이 오고 지혜가 생기면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 이거 이야기해야지 이걸 머릿속에 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강의록을 쓰고 하면서 그때 생각나는, 자, 이거 쓸 때 생각하고 또 여기서 방송할 때 생각이 또 다릅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제가 하고자 하는 방송을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 2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화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자, 2주는 이씨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비굴할 정도로 명을 빨았고, 중국이죠. 중국 당거란 요몽구에 항쟁했던 신라나 고려의 역사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던 역사적 근거에 있는 흔적을 다 소각하거나 뽀개버렸다. 대표적인 게 문무대왕 비문이죠. 그걸 유생 김아무개가 그걸 뽀개버렸죠. 그래서 74년도가 1970 몇 년 4년도가 5년도에서 경주 어느
동네에서 빨래터에서 그 문무대왕 비석을 발견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묻혀져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씨 조선은 이건 진짜 이게 공부하면 할 수 있어 치가 떨립니다, 사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잘해야 됐는데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천미를 하고 사람 대접을 하지도 않으면서 천매 개나 소 돼지처럼 그렇게 다루었죠. 자, 이씨 왕조를 이씨 조선을 확실히 문을 닫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동학난인데, 그 동학난을 실제 주도한 이는 전봉준이고 성이 전시다. 전이에요. 전시는 왕시에서 나왔다. 근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시를 세 가지, 왕시를 세 가지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조를 고려를 멸하는 방편으로 제국을 하기 전부터 고려의 왕족이나 귀족을 무참하게 잡아 죽였다. 이 씨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왕이라는 성을 온전 전자, 또 밭전자, 구술옥자, 그러니까 전옥시로 바꿔서 2조 518년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 성을 바꾸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의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그 노략질 비굴함을 감추기 위해서 왕씨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왕씨들이 그들이 후손들에게부터 이 씨들에게 철저한 복수, 즉 해원을 하기 위해 원한이 해원이 물꼬를 트는 사건이 바로 동학난이었고, 이 해원은 조만간 전라북도 군산 계복동에서 급살이 돌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까지 확대되어 3년 동안 인종실을 추리면서 해원이 시간대가 끝이 나는 것이다.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자, 증산 선생의 종지가 해원 상생보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원이 언제 어떻게 해원이 되는지를 이야기 못합니다. 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지 해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성이야기는 허상에 묶여 2조 518년 이조의 전 왕조인 고려와 비교하면 잘 알 수가 있다. 성리학은 한마디로 공리다. 공리 공론을 일삼으면서 자기 이론적으로만 공론을 헛소리를 내뱉는 현 여야 정치인들과 이조 육수견들은 어쩜 둘이 똑같은지 놀랄 노차다. 고려와 이조를 비교하고 이조와 같은 시간대에 유럽에서는 어떤 사상적 풍조가 일어나고 어떻게 살고자 하였는가를 볼 필요가 있었기에 저번 시간에 그래서 에반 버크죠. 버크의 어떤 그 계몽주의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에드먼 버크죠. 에드먼 버크.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하면서 요거 같이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건 따로 돌려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고려와 조선이 판을 만들었어요. 판을 딱 가지고 이제 비교하기 쉽게끔. 자, 고려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죠. 병난도에 심지어 아라비아 상인까지 오게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죠. 자, 병난도 국제 무역항에서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중앙아시아 상인과도 무역을 하였다. 자, 이건 무엇 얘기입니까? 신라 때 로마과도 같이 교류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을 계속 이어받은 거죠. 역시 신라가 망할 때 경수랑이 이렇게 백성들이 다치는 걸 원치 않아 가지고 고령에 투항을 했죠. 항복을 했죠. 그래서 고려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의 왕족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려 왕조를 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아주 스무스하게 신라를 합병을 할 수 있었죠. 합병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복속시킬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고려가 망할 때는 충신이 있었죠. 충신이 많았죠. 그런데 이조가 망할 땐 이조를 역적들이 많았죠. 그렇죠. 자, 고려 왕조는 병난을 통해 사비법, 이양법, 목화, 화약 등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으며, 자, 화약 등 기술도 굉장히 발전시켰죠. 자, 이런 화약을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수신 장군이 이 화약을 이어받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각종 선지 문물 제도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수용 개조 발전시켰습니다. 자, 한반도는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려 왕조는 병난도 무역항을 통해 부족한 금속 자원 및 건축 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근데 자, 이 국제 무역에서 이제 조선을 한번 봅시다. 이제 국제 무역에 관한 개념조차 없어졌고 명나라와는 공무역을 하였으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뀌면 뭐라고 별로 공부를 바치기만 했죠. 게다가 병나라처럼 번성한 국제 무역한 게 없었기 때문에 선지 문물이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없었으며 조선은 명나라가 최고였습니다. 소중한 것을 그러니까 화족이 작은 화족이 될 수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누가 그랬습니까? 송시열이 그랬죠. 역시 저기 박원순이가 그랬죠. 박원순이가 뭐라고 했죠? 자, 중국은 달리는 말이라면 우리는 말에 달리는 뒤에 똥딱지에 붙어있는 팔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기 때문에 대국이 소국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한 게 문재인이죠. 똑같아요. 이주에. 이게 뭡니까? 이주의 인물들이 그 귀신들이 온 게 아니라 이주에 한이 맺혀 죽은 귀신들이 그 똑같은 짓을 그 원을 풀기 위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근시안적으로 명의 중국이죠. 모든 걸 추적하고 모방하는데 그쪽이기 때문에 발전된 기존의 문물 제도는 거부 폐지 후퇴하였으며 독자적인 발전 또한 이루지 못하고 고루한 성리학이라는 설에 묶인 채 날로 변화 발전하는 세계사적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도태되기만 했다. 자, 항해술을 보세요. 자, 고려인들은 자, 우리가 국제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만 해서 이 바다를 잘 활용해야지 대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신라는 굉장히 그 해상 무역을 굉장히 활발히 했죠. 또 고려도 국제 무역을 중요시하고 원양 항해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고려의 배가 직접 중국에 가서 정박했다. 이로 인해 중국 산동성 등주 수성에는 고려 선박이 발견되기도 한다. 심지어는 태조 왕공은 후삼국 통일로 이듬해 통상성을 일본으로 직접 보내 통상을 요구하였지만 거대한 고려의 함선을 보고 겁을 먹었던 일본은 통상을 거부하였다. 고려 왕조는 고려 배와 외국의 무역선이 개경이 병난도 향으로 안전하게 들어올수록 유도하기 위해 전남 흑산도에서 개경 병난도 항까지 약 400에서 500km의 연안과 성 곳곳에 등대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고려인들에게 바다와 섬은 중요한 요충지자 자연이 보고였다. 그러니까 이 국토를 잘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번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자, 미군이 지금 각 나라가 튼튼하면 해군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해군이 굉장히 막강하죠. 자, 항에서 보세요. 자, 조선시대에는 폐쇄적인 사상에 빠져서 섬을 비우는 공도 정책을 시행하고 해안 지역을 일부러 황폐시켜서 바다를 버렸다. 바다는 농사 지을 땅이 없고 어부와 해적들이 사는 천한 땅이라고 버린 것. 결국 원양 항해술은 모두 사라지게 되어 중국으로 가려면 육로나 중국 배를 이용했고 일본으로 가려면 일본 배를 탐했다. 조선 배들은 모두 연안 항해만 가능했다. 심지어 이순신 함대도 연안 함대로서 먼 바다로 항해할 수 없었다. 먼 바다로 나가는 순간 조선 배들은 높은 파도를 타지 못해 침몰했기 때문이다. 결국 구한말 일본이 조선에 먼저 통상선을 보내 강화도 조약을 맺고 조선을 장악하게 되어 고려대와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즉 조선이 망한 이유 중 하나는 바다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더 작아진 거죠. 사업가가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사업을 중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이 되려고 하면 우리 항상 장상신이 응해야 된다고 합니다. 장상신은 게 뭐냐? 장군과 상업, 경제를 담당하던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그 신명들이 응기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법조거리를 갖고 장난하던 치는 놈들이 대통령을 한다고 하고 대통령을 했고
자, 그리고 법을 전공하는데 법이라고 해서 한 테두리라서 뭐 법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귀에 그면 귀걸이, 코에 그면 코걸이가 바로 법이에요. 어떤 입맛에 맞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통치자가 그 집권하는 세력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자, 그래서 법을 전공한 법이 테두리 속에 나온 사람이 뭐 대통령을 하면 그 나라는 끝장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거만 알면 어떻게 될 건 알게 됩니다. 수도 개경의 사전은 우리 민족 역대로 가장 큰 시장거리였으며 개경, 서경, 동경, 남경 주요 도시에는 술집, 찻집, 만두가게, 국수집 등 각종 요식업도 발달하였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상업을 장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점들을 관에서 직접 운영하여 관영상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러한 관영상점들이 고려 전기에 이미 설치되었으니 지방에서도 당연히 상인회가 성하고 시장이 들어섰다. 나라가 발전해서 시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국가의 발전 단계가 그렇죠. 시장이 들어서게 되면 뭐입니까? 화폐가 나오게 되죠. 자, 심지어 고조선 시대에도 그 화폐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활발하게끔 했는데, 자, 이 줄 보세요. 유교의 산업공상 질서에 따라 상업을 철저하게 억압하였다. 고려 때의 관영상점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저 관에서 상인을 허가하는 관원상점이 존재하는 흔적만이 볼 수 있었다. 지방의 시장에 서게 되면 어디서 천한 장사를 하느냐며 철저하게 통제하였으니 조선 후기가 돼서야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상업이 점차 발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시가 전주의 시들이 무엇 때문에 고려를 멸하고 이주를 세웠는지 그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뭐 때문에? 자기네 왕권 유지에서 자기네가 세력을 가지고 애헴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 대보면은 굉장히 전주의 시들 폭이 좁아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쏘가지가 유발합니다. 왜? 그런 DNA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 발전의 정도는 중국과 일본은 물론 곧 산업혁명이 태동할 땐 근대 생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프리카가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조의 어떤 상업의 형태였습니다. 자, 수도 개경에서 화폐가 활발하게 유통되었고 고려 왕실은 신료들에도 높은 곡물 외에도 화폐를 지급하였다. 화폐는 주로 요식업에서 통용이 되었으며 고려 사람들은 화폐를 가지고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사 먹고 만두집, 국수집에서 만두와 국수도 사 먹었다고 한다. 화폐 유통으로 인해 개경의 요식업이 발달하여 세계 최초의 찹쌀 도나스까지 개경 중심가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고려 왕조는 은병화라는 고액권 화폐까지 만들어서 주조 차액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었다. 자, 2조 보세요. 원시 문물 교환 경제로 퇴보하였고, 자, 그러니까 원시 시대로 왜 이 성리학 자체가 이 사업 자체를 사람이 어떤 게 거래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천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리고 맹자를 공자를만 하면은 그러니까 세상 되는 것처럼 얘기했죠.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공자 천하의 나쁜 놈이죠. 그냥 좋은 것만 다 갖다 붙이고 자기 역사를 완전 비틀어 버린 맹자 어땠습니까? 허황된 이야기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했죠. 조선시대 대부분 기간 동안 쌀과 면포가 화폐 기능을 하였음. 당연히 수도 한양에서도 욕식업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는 것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그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딱 막아버렸다? 그것은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규격에 맞춘 그런 세상. 자, 우리나라는 우리가 깔아둔 멍석에 놀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규격 안에 딱 묶어놓으면 우리는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풀어놔야 돼요.
풀어야지 굉장히 번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래서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자, 지금 문재인가 들어서서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특히 백신 때문에도 그렇고 백신 이전에도 그랬고, 그게 뭐니까 통치수단 2조에 하는 행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2조의 억울해 중인 천민들이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원통하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것이 만년 천년 만년 계속되냐? 아닙니다. 어느 때는 매듭이 딱 지어집니다. 자, 이제 매듭 지어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해원이 시대가, 이제 시간대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문재인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병을 뿌리고 그 병이 천연두 이야기가 나오고 천연두가 대발하면 또 이제 급살이 오게 되니까, 아, 이제 판이 이제 뒤집어지겠구나. 이제 이것이 해원 시대가 끝나는 어떤 마지막 종소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수공업에는 수공업이 발달하여 고려 청정원 다전칠기라는 히트 상품을 만들어냈고, 고려 수도 개경은 많은 인구를 보유했고 그때 50만이었다고 그래요. 구매력이 높은 귀족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소비력이 거대했다. 이러한 왕성한 소비력을 보고 지방의 수공업자들이 최고의 물건들을 만들어 개경으로 보냈으며, 수공업자들이 개경으로 와서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상인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개경에서는 수공업자들이 비슷한 업종별로 모여서 전문 거리를 형성했는데, 철동이라는 곳에서 농기구, 무기류, 금속기구를 제조하는 수공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일함으로써 생산과 판매에서 효율성이 높았다. 자, 이렇게 일거리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풀어놓으면 이렇게 잘해요. 근데 고려가 망하는 건 외침이 너무 많았죠. 근데 그 외침을 어떻게 했죠? 이 고려의 튼튼한 경제를 기반으로 가지고 그것을 저항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경에만 오면 모든 물건을 다 구매할 수 있었고, 전국으로 연결되는 육로 도로망과 수로망을 통해 개경의 물건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백성들이 더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자, 도로망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유교의 산업공산 질서에 따라 수공업자, 기술자들 천시했고, 게다가 유교의 검약 사상에 따라 검사업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고, 상업이 발달하지 않아 수공업자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 물건을 팔 시장이 없었고, 소비할 소비자가 적어서 결국 수공업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도자기도 백자 같은 문양이 없고 상품성이 없는 도자기만 만들게 되어 도자기의 수출국 내지 종주국 자리를 중국과 일본에 내주게 되었으며, 게다가 조선시대 때 수공업이 쇠퇴하고 도로가 없어졌으니 농기구를 제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것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없었으며, 제조한 농기구를 수레로 운송할 수도 없었으니 농촌 지역의 농기구가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아 농업 생산량 증가도 유축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유명한 도공들, 솜씨있는 도공들, 임진왜란 동안 일본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죠. 거기선 귀한 대접을 받고 그렇게 상업을 우대를 해줬으니까요. 수공업자들을 우대해줬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도자기가 또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자, 진짜 이게 나라냐 이렇게 이야기.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적이 없었어요. 이걸 분명하게 깨쳐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때까지 교육받아보면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제 보니까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로망이 아주 잘 발달하였고, 고려시대 행정조직인 삼경 10도 12모 4도부는 22개의 영로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자, 그 나라가 잘 되려면, 사람이 발달하기 위해서 뭐 됩니까? 도로망이 굉장히 확보가 되고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거침없이 뚫려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일본에 그걸
돈을 받아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운송하기 위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깔고 그랬죠. 그런데 김영삼 개대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고 방해할 돈 하려고 거기 고속도로 까는 데 가서 벌렁 자빠져 누워가지고 그거 못하게끔 방해만 했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는 거기를 쉼 없이 다니고 그랬죠. 하여튼 안목이 썩어버린, 그러니까 이조 시대의 그 인간들이 생각, 그 양사대부의 생각 똑같아요. 왜? 그 자기네 선조들이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하고 죽어봤으면, 사람으로도 살아보고 그렇게 애해하면서 살아봤으면 그 원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조선 왕조는 재정이 빈약하여 도로망을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 수레가 다닐 수 없는 원시 도로로 퇴보하였다. 지방의 물자가 부족해지고 상업이 쇠퇴함, 악순환의 반복, 그리고 외적이 침입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길을 닦지 않았다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자, 군사력 한번 볼까요? 최소 20만 내군 보유, 상비군 10만, 호족연합군 지방군 10만. 강력한 군사력과 상무 정신으로 한때 중국, 그때 송나라죠, 몽골과 함께 동아시아 3대 강국에 위치하고 있었다. 고려 왕조 500년 동안 외침을 받았을 때 단 한 번도 외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모두 자체 군사력으로 해결했다. 외국과의 전면전 시 동원 군사력이 평균 20만 명이었으며 여여 전쟁, 여진전몰, 홍건전 격퇴 이 정도 동용력이면 웬만한 외적들은 다 막아낼 수가 있었다. 말기에도 20만 대군을 동원할 정도로 고려 왕조의 재정이 튼튼했고 전문 군인의 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전성기는 대략 5 내지 60만 병력이 있었다. 지금과 똑같았다는 얘기죠. 최정예 군이었던 중앙군이 4만 5천 명 군이었고 변경 주둔군이 5만에서 6만, 호족연합군이 지방군 주영군 10만까지 합하면 최소 20만 명 이상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왕실, 신료, 지방 호족 모두 문무를 겸비하여서 전문 군인의 수가 두터웠다. 고려는 고구려가 과거의 동북아시아를 호령한 군사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틀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도 지배층들이 상무정신을 가지고 군사를 키우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게다가 지배층들이 모두 상무정신을 가지니 문신들도 무예를 하고 군사와 전략을 공부했으며, 자,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절대 몸을 움직이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공부 제대로 못합니다. 몸을 알아야지. 우리가 동양화를 할 때 맨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한의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뭐냐면 한의학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우주 원리를 공부하고 이 한약까지 좀 공부하다 보면 사람 몸이 인체의 어떤 신비, 어떤 인체가 움직이는 기혈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게 됩니다. 그 혈제를 보고 침을 토는지 지압을 하든지 해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탁기를 빼곤 하는 겁니다. 국가의 명예를 강조하여 조국의 운명을 강대국에 맡기는 정신 타락에 빠지지 않았다. 또한 고려 왕조 창업자인 태조 왕건이 상업가였으므로 합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자, 이 사업하는 사람, 이게 그 돈에 대한 개념, 물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법을 전공하고 문과 쪽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경제관념이 있나? 없을 거면 합리적인 생각을 못해요. 이러면 되겠지. 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입니까? 군인들이 집권했을 때, 또 경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더 경제적 굉장히 탄탄해질 수가 있었죠. 국가 재정을 탄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사를 키우는 재원도 잘 마련할 수가 있었다. 자, 군사력이 안만 좋다고 했을 때 군사를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면 못 키웁니다. 자, 보세요. 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조선은 7천 내지 8천 명의 상병을 소유하였고, 조선 중기부터 구한말까지 이 정도 병력을 계속 유지, 조선이 망하기 직전 1900년대 7천 명의 병력만이 보유하여 있었음. 조선 왕조, 우리나라 역대 왕조 군사력이 가장 약했던 왕조였다.
상무 정신은 당연히 없었다. 성량을 중심으로 삼고 무인들을 차별했기에 조선사에서는 군이란 장교 병력을 가리지 않고 기피 대상이었다. 반면 국가로부터 합당한 보수와 충분한 대우를 받았던 고려의 군인은 고려사회에서 매우 인기 직업이었는데 고려에도 무신정변이 있었지 않느냐는 반문할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무신정변 당시의 무신들이란 집권당이었던 개혁파 문신들과 대립하는 중소귀족층이 그 주류였다. 즉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통해 알력 다툼에서 호전적이었던 성형파 문신들이 주화적인 개경파 문신들에게 패하자 군부의 지위가 덩달아 크게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군천시 현상으로 이어졌을 뿐이지 고려사에서는 기본적인 군인의 대우나 위상 그리고 상무 정신 등은 애초부터 조선사회와 결이 달랐다. 조선시대의 지배층이었던 문신과 양마들은 유교 경전만 있고 자 유교 경전이 뭐예요? 사서 삼경이에요. 삼경 시경 서경 역경 제가 늘상 얘기했죠. 자 시경은 그 많이 내려오던 그 시경이 그 내용들은 그 시경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그 시대 반만년 전에 그 생활상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생활상이 드러나는 것은 자기 공자가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300편만 남겨놨죠. 그러니까 공자가 장난친 게 또 시경이고 서경 뭡니까? 그러니까 요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그 공자가 주나라를 빨리 위해서 만든 게 서경이에요. 제대로 볼 수 있는 역경 하나 있고 그 외에 뭘 볼 게 그러니까 거짓말로만 쓴 책을 가지고 그만 딸딸해오고 그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생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미친놈이 됩니다. 자, 미친놈이 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유교 경정 공부입니다. 그래서 부유, 부패할 부처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유라고. 군사 전략과 무예를 전혀 연마하지 않았다. 자, 적어도 우리가 병법을 공부할 때 병법은 어디서 나왔죠? 노자 철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노자 철학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응용을 하진 못했죠. 조선 왕조의 재정도 매우 빈약하여 군대 1만 명 이상을 키울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전문 군인의 수가 너무 적었으며 상비군의 규모는 8,000명에 불과했고 장군과 지휘관의 숫자도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된 군대를 운영할 수 없었다. 결국 임진왜란, 정묘란, 병자호란 같은 전면이 터지면 자치군은 군사로 대응할 수 없어서 명나라의 구원만 기다렸고 구원병이 못 오면 산성에 숨넘어갈 방법이 없었다. 자, 이래요. 이렇게 답답한 왕조가 이주예요. 그래도 이 텔레비에서는 이주를 계속 미화를 시키고 있죠. 이게 미화한다고 역사가 미화되는 게 아닙니다. 야,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자 이주의 어떤 파렴치한 행위를 낱낱이 들고 나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 그 대륙에서 활동했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또 대륙에서 우리가 그 활동했던 그 역사를 알게 되면은 이주의 역사가 완전 참 초라한 아주 비굴한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고려 말기에도 100만성 규모였고 상업에서 나오는 이익까지 합쳤을 때 실제 재정 규모는 이보다 몇 배는 더 컸다. 조선 최정기 세종 시기에 60만석 규모, 조선 전기 평균 20만석 규모 토지세 이 정도에 자 100만석하고 자 같은 땅인데도 이렇게 그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 활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노비 비율을 보세요. 고려시대 노비 비율이 이렇게 자 전체 인구의 3에서 5%였습니다. 고려시대 노비 비율이 이렇게 적었던 것은 고려사회 북방민족 기풍이 있었기에 역동적이었고 이게 고려사회 북방민족 기풍이 있어서 그렇지 않고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그 고조선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서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북방민족 기풍이라는 얘기죠. 노비에서 해방되기가 수월했기 때문이었다. 120일 수준의 노동비만 지불하면 노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노비에서 해방되면 고려 조정이 고위직으로도 실수할 수 있었고 이민, 김전중이 노비 출신이었다가 재산까지 올라간 인물이었다. 게다가 노비의 종법을 실시하여 노비가 되기가 어려웠다. 자, 조선 중기 전체 인구의 40에서 50%, 이주되죠. 조선시대 때는 양반들이 성리학적 신분질서를 엄격하게 규정하였고 이에 대한 자체적인 법률 체제까지 완비하였기에 노비에서 해방되기가 어려웠고 660일 수준의 노비노동비를 지불해야 해방되더라도 관료사회에 진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노비에게서 해방될 수 있던 그 노동비를 고려시대의 120일치를 660일치로 5배 이상 늘린 이들이 조선을 건국한 4대부였다. 660일치 노병비면 사실상 조선시대 때 한 번 노비가 되면 영원한 노비 신분에서 영원히 해방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양반들이 눈치를 보았던 세종은 노비 종법을 도입하여 노비수를 대폭 늘렸음. 그래서 이태계나 뭐 그때 양반들은 여종을 타면서 새를 낳아가지고 또 노비를 만들고 노비를 양산을 했죠. 자, 그게 사실 기록에 나와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이태계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이태계가 이 정도였으면 조선시대 양반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네, 그렇게 하여튼 한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결국 조선 양반들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노비를 부려먹으면서 잘 살 수 있었으나 조선 왕조는 국가에 세금을 낼 낭민들이 숫자가 적어져서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뤘다.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취급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도 안 냈죠. 재정이 파탄은 결국 군사력이 약화된 정도가 아니라 수천의 상병을 유지하는 것도 버겁게 되어 군대가 사실상 없는 국가로 전락하였다. 그래서 맨날 빌고 남한테 그 남의 나라에 굽신거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4대 외교, 그러니까 그것을 외교라고 또 이렇게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2조 말 때 중국에 청나라에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또 영국에 붙었다가 일본에도 붙었다가 안 되니까 러시아가 좀 센 나라, 큰 나라고 센 나라 같은 러시아부터 붙어가지고 완전 망쳐버리는 그런 짓을 많이 벌이게 됐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군사력에 있어서는 그 구세에서 보는 건 맞아. 엄청나게 거란, 몽고 굉장히 많은 그 외적들하고 그러니까 외국 한반도 이전에 이 밖에 있는 적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운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것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주의 그 사실 군사는 별로 읽을 게 없어요. 군사력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요새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 이수신 장군 거의 한 분뿐이죠. 자, 조선 역사 518년 중에서 유일하게 영웅급 인물이 바로 이수신이었죠. 근데 사실 이수신이 장군의 활약도 고려시대 최무선이 화약무기 덕분이었고, 이수신과 그의 병사는 일본과 교전 시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고 화약 무기로 싸우게 됐죠. 사실 조선군이 칼과 창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수신 장군은 화약과 화약 무기를 대거 확보해서 일본 함대가 가까이 접근하기 전에 대포를 쏴서 격파를 해가지고 일본 군대를 쳐부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이제 고려와 조선의 개괄적인 어떤 비교의 상황이에요. 자, 이조는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네 백성들을 완전 고열을 짜고 그렇게 지탱하는 왕조가 바로 이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동학난이 일어나고, 자, 다음에 또 동학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동학난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세계의 전란, 박으신 선생이 조선 통생활을 이야기했듯이 세계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어져 왔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병으로 이제 해원이판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판이, 해원이판이 끝날 때가 됐습니다. 자, 그 판이 끝나기 전에 빨리 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미 판이 끝나고 나서는
자신이 이 세상 속에 없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빨리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